자, 오늘은 근의 분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 근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문제 해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줄라맨이 열심히 어디를 뛰어가고 있습니다. 뭘 배우려고 뛰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2차 방정식에 근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근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이럴 때는 이제 근의 분리 문제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 근의 분리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근이 무엇보다 크니 작니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문제 풀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가 세 가지가 아니라 우선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 판별식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판별식의 부호. 왜? 그것보다 크니 작니 부호 대소관계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판별식 대소관계를 따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실근을 가진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대칭축의 위치.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서 근의 범위가 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경계에서 함수값의 부호를 꼭 따져봐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2차 방정식을 이제 생각을 해볼 거냐면 요걸 생각합시다.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제가 이것은 꼭 외우는 게 아닙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때 이 세 개를 생각을 해주라는 이야기고, 지금부터 이야기할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 그래프에 의해서 판별식의 부호도 따져보고 대칭축의 위치도 따져보고 경계에서 함수값의 부호를 따져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a가 0보다 클 때 이랬을 때 당연히 판별식 t는 얼마가 되냐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아래선 다 쓰지 않고 이 d만 써도 되겠죠. 그리고 이때의 함수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2차 함수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첫 번째 이제 갑니다. 두 근이 부호가 다 양수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잘 안 그려지네요.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때. 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때는 우선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이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p보다 모두 크다 했거든요. 두 근이 무엇보다 크다 작다 대수관계를 따질 수 있다는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 t가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대수관계를 따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실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수라는 것은 근 자체가 실근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d가 0보다 크다 해가지고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내가 찾고자 하는 두 근이 모두 다 위보다 클까?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p가 여기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찾는 것 중에는 이런 것도 있죠. p보다 큰 경우도 이렇게 있겠죠. 근데 p보다 안 클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없애줘야 돼. 그러려면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어떤 조건이냐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짠. 이렇게. 자, 뭡니까? 이거를 봤더니
그렇죠. 눈치챈 사람 체크했죠? 이 대칭축입니다. 대칭축. 대칭축의 이치를 봤더니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대칭축이 P보다 더 커버립니다. 그래서 대칭축이 P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칭축이 0보다 P보다 크다 해가지고 꼭 조건을 만족하냐. 두 군이 모두 P가 될까? 아닌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X축이고요. P라는 값이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있는데 판별식도 0보다 커놨고 대칭축도 P보다 커. P가 여기 있어요. 대칭축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그러면 한 근은 P보다 크지만 한 근은 P보다 작죠.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랬을 때는 하나 더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되는 것을 따져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와우, 이건 되죠. 함수값, 경계에서 함수값. 이건 되는 것, 이때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얼른 봤더니 세 번째로는 이것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함수값, FP값. P값이 0보다 크다는 조건만 들어간다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A가 0보다 더 작아버리면 함수 자체가 0보다 더 작아버리면 또 달라집니다. 이게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이걸 그래서 외우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판별식 따지고 대칭축 따지고 함수값 경계에서 함수값을 따져주라는 이야기지 꼭 이걸 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의 같은 이야기인데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을 때 자,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보죠. 달려갑니다. 두 번째. 네. 당연히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먼저 여러분들 따져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P보다 작다 크다. 대소관계를 따졌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판별t가 어찌해야 될까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P가 0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고 해가지고 과연 두 근이 모두 다 P보다 작을까요? 아니란 이야기예요. P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이거 잘 안 보인가요?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더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때는 근이 P보다 커버리죠. 안 되죠.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짠, 가봅시다. 당연히 두 번째 뭘 따져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림에서 딱 보이는 거 보이는 게 있죠. 뭐가 눈에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대칭축이죠. 대칭축이 두 근이 P보다 더 작으려면 대칭도 P보다 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대칭축 축이 P보다 작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대칭축이 P보다 더 작다라고 해가지고 두 근이 다 P보다 작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짠,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P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P가 대칭축이 여기 있습니다. P는 여기 있어요. 대칭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P보다 더 작아야 되는데 안 되죠 지금. 두 근이 한 근은 P보다는 더 커버리고 한 근은 더 작은데 문제 조건은 둘 다 P보다 작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되는 경우를 따져보라는 얘기죠. 따져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 이렇게. 이것도 뭘 따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함수값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함수값 이렇게. 이건 안 되는 경우, 이건 되는 경우죠. 됐을 때는 함수값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0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따져야 될 것은 이렇게 갑니다. 누구 따져야 된다고? 그렇지, 함수값. FP값. FP값이 세 번째. FP값이 0보다 더 크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보십시다. 이제 다
두 근이 모두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 이럴 때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이것만 따지면 된답니다. FP가 함수값 대칭 판별식 따질 필요 없대요. 대칭식도 따질 필요 없어요. 왜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뭘 따져야 되냐면 두 근이 PQ 사이에 있을 때 PQ 사이에 있을 때 이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뭘 따져야 되냐면 첫 번째로 이거 따져야 돼요. 판별식 따져봐야 됩니다. 첫 번째 판별식 따져야 된다. 판별식 D가 어찌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칭축도 따져야 돼요. 세 번째 함수값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범위가 지금 PQ 사이에 있다 있으니까 아마 FP랑 FQ의 범위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다음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수업 오늘 마치겠습니다.